콩팥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데요. 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40대 이후부터는 10년에 10%씩 감소하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도 10년에 6에서 8% 감소하고, 또 이 신장의 크기도 80대에는 30대에 비해서 25에서 50%나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콩팥의 노화가 더 빨라지고 또 콩팥 질환도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 콩팥이 나빠지는 결정적인 이유와 함께 콩팥을 지키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세훈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콩팥 지키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습관적인 진통제 복용입니다. 특히 이 관절염 약을 오랜 동안 복용 중이신 어르신들이나 또 이 생리통 약을 습관적으로 복용 중인 여성분들이 많이 염려가 되는데요. 진통제는 크게 열을 내리고 진통작용이 있는 해열 진통제와 진통효과 플러스 소염작용까지 있는 소염 진통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관절염 또 생리통에는 주로 소염 진통제가 많이 처방이 되는데요. 이 당장의 통증을 다스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상습적인 복용 시에는 콩팥 조직이 변성되고 섬유화되는 신독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열 진통제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해열 진통제는 콩팥 손상은 덜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성분이 주로 간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남용 시에는 간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께 익숙한 진통제 중에서 어떤 것이 해열 진통제에 속하고 또 어떤 것이 소염 진통제에 속하는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따로 제가 정리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결론은 진통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습관적인 복용은 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콩팥 지키려면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갑작스럽게 격한 운동입니다. 이 적절한 운동은 콩팥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종종 과격한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다가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운동 중에 근육으로 이 산소와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근육이 괴사될 수 있는데요. 이를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상된 근육세포의 물질들이 대량으로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은 콩팥으로 가면서 콩팥에 급성 신부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극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콜라색 소변을 보고요,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횡문근 융해증 진단을 받은 분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지금은 잘 회복해서 잘 지내고 있지만 제가 그때 전화를 받고 정말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과격한 운동 후에는 보통 이 심한 근육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사 먹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소염 진통제 복용은 이 신장 손상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혹여 운동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약을 복용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수액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콩팥 지키려면 피해야 하는 세 번째는요, 갈증입니다. 갈증은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인데요. 이 콩팥은 독소를 물에 녹여서 걸러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돼서 독소가 너무 농축이 되어 있으면 이 신장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땀이나 대변, 소변으로 물이 아주 조금씩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갈증 정도까지는 아니고 입만 조금 마르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갈증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면 늦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약해서 헛땀을 흘리거나 또 평소에 커피나 녹차 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를 자주 마시거나 또 장이 약해서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갈증이 나기 전에 입마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수분 섭취를 해야 만성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을 억지로 마시면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체질적으로 이 수분 대사가 굉장히 느린 수정체 체질이나 또 위장이 약한 분들은 물을 잘못 마시면 쉽게 체하거나 또 메스꺼리고 어지러운 수독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팥 지키려면 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요, 지나친 고염식이나 저염식입니다. 지나치게 짜게 먹는 식습관은 이 혈액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콩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싱겁게 먹어도 탈수를 일으키면서 또 신장에 쇼크를 줄 수가 있어요.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요 5g인데요. 이것을 밥숟갈로 치면은 한 밥숟갈 반 정도 분량이에요. 이미 고혈압이 있고 또 신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면은 고염식을 먼저 경계를 해야죠. 그래서 이 하루 소금 섭취량을 조금 조절해야 되는데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숨어있는 소금이에요. 소금이 가장 많이 숨어있는 곳이 바로 국물이기 때문에 시원한 냉면 육수라든지 또 뜨거운 탕국물 같은 것들은 들이키지 말고 되도록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뭐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같은 어떤 질환도 없는데 너무 싱겁게 먹고 또 저염식을 하면서 건강에 좋다고 물까지 많이 마신다면은 이 혈액 속에 있는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가 있고요. 이건 굉장히 생명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 섭취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년층 이후에 콩팥을 지키려면 특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모두 이 중년 이후에 쉽게 찾아오는 만성질환인데요. 이 콩팥은 혈액을 거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혈액 속에 당분이나 지방이 너무 많거나 또 이 거름망이 되는 혈관이 망가지면은 콩팥도 같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혹시 이미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절대 약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100세까지,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이 혈압과 혈당과 고지혈증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콩팥에 생기는 합병증을 피해가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이 한번 망가지면은 정말 삶이 괴로워지고 또 백약이 무효하기 때문이에요. 혈압이 올라가면은 이 콩팥의 혈관을 경화시켜서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혈당과 고지방도 그 수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콩팥의 혈관에 노폐물을 침착시켜서 콩팥으로의 순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뭐였죠?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거, 그리고 갑작스럽게 과격한 운동을 하고 또 갈증을 느낄 때까지 물을 잘 마시지 않고 지나치게 고염식을 하거나 저염식을 하는 것,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것들은 모두 콩팥을 지키려면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 콩팥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내 몸 신호들이 있는 분이라면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콩팥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